네, 제네시스 G90의 브레이크 담력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데요. 일단 이니셜 바이트는 살짝 강한 편이에요. 요걸 완전히 빼놓지는 않았네요. 아무래도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편안한 운전을 기반으로 해야 되는데 너무 리니어하게 되면은 운전자가 신경을 좀 더 써야 될 필요가 있고요. 시내에서 약간 이니셜 바이트가 살짝 강한 게 운전하기에는 좀 편하기는 합니다. 스포츠 주행을 하거나 정말 정석적으로 자동차를 간선도로에 올려놓고서 주행을 할 때는 거슬리죠. 하지만 가다서다 반복되는 길에서는 살짝 브레이크를 초반에 이렇게 좀 넣어줘도 브레이크가 조금 잘 되는 듯한 느낌을 주게 되면 평범한 운전자들 같은 경우에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저희는 이니셜 바이트가 초반에 강하게 설정되어 있는 걸 절대 좋아하진 않아요. 이건 좋은 세팅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데 평균적인 운전자들에게는 이런 반응이 조금 더 익숙합니다. 그리고 풀 브레이킹이라든지 브레이크를 밟는 그 특성, 습관에 대해서 많은 운전자들이 정석적인 방식대로 브레이크 페달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살짝 압력을 가했다 필요한 만큼 그 압력을 증가시키는 이런 패턴으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원래는 반대여야 됩니다. 브레이크 페달을 올바로 사용하는 방식은 한 번에 팍 밟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이렇게 막 팍팍 밟으라는 게 아니라 이 뭐 베개라든지 스펀지 같은 거를 힘있게 이렇게 쑥 누를 때 쑥 하고 누르지 확 누르지 않잖아요. 하지만 쑥 하고 누를 때 필요한 만큼의 제동력이 가해지도록 충분한 힘으로 밟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동이 작용을 해서 필요한 만큼 달성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될 때 살살살 띄워주는 겁니다. 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브레이크 페달을 가장 정석적으로 사용하는 패턴입니다. 보통 서킷에서 프로 드라이버들 그리고 경험 많은 운전자들이 그런 식으로 브레이크를 조절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트레일 브레이킹 얘기 많이 듣잖아요. 트레일 브레이킹이 브레이크를 초반에 강하게 밟아서 필요한 제동력을 충분히 얻어낸 다음에 그 제동력을 빼면서 요에 의해서 후미를 살짝 돌려놓는 그 기술을 트레일 브레이킹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브레이크 페달을 정확하게 사용하는 그 패턴에서 이 기술이 사용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잠깐 올바른 브레이크 페달과 가속 페달의 사용 위치, 방법을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방금 설명해 드린 것은 빠른 속도에서 브레이크로 속도를 빠르게 줄여내기 위한 상황에서의 브레이킹 요령이고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자, 뒤꿈치를 이렇게 바닥에 댄 상황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실 때 최대한 편한 위치를 브레이크 페달의 위치로 잡으시면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편안한 자세, 빠르게 밟을 수 있는 요 자세가 기본 자세고요. 가속 페달을 밟으실 때는 이런 식으로 발을 틀어서 가속 페달을 비스듬하게 밟으시는 겁니다. 발뒤꿈치를 띄어서 이쪽으로 옮겨서 밟지 마세요.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는 자세에서 틀어서 밟으시는 겁니다. 좀 불편하시죠? 가속 페달은 이렇게 불편한 자세에서 밟으시는 게 정석적인 자세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혼돈할 가능성을 크게 낮출 수 있고요. 또 가속 페달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밟을 일이 없습니다. 살짝 틀어서 불편하게 약간 편안하지 않게 밟으셔야 안전하게 가속 페달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페달은 정중앙에 이렇게 딱 전체를 밟으시는 게 아니라 절반 부분만 이렇게 밟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좋은 자세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틀어서 약간 불편하게 가속 페달을 밟으신다. 그 다음에 밟는 위치, 절대로 발가락 이렇게 밟으시면 안 돼요. 이러면 정확하게 힘을 주실 수도 없고요. 발목을 까딱까딱 하면서 제대로 압력을 가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부분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체중이 실리는 바로 이 부분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밟으실 때 힘을 가하실 수 있도록 밟으시는 겁니다.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보시면은요, 작동하기 전에 이렇게 살짝 움직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뭐 딸깍딸깍이라는 표현, 딸깍딸깍 소리는 안 나요. 그런데 살짝 이렇게 딸깍딸깍 하는 식으로 밟으면 이렇게 툭툭툭툭툭툭
힘없이 움직이는 구간이 있는데요. 기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전자적으로 신호를 받아서 작동을 시킵니다. 최근에 자동차들은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툭 건드려서 살짝 들어가게 하는 요 유격, 요 정도 밝기로 페달을 밟으면 브레이크의 센서에 브레이크가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신호를 주는 그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클리핑 시 8km 정도로 움직이는 속도를 절반으로 줄여요. 3이나 4km 시속. 딱 그래서 천천히 움직일 때, 주차장에서 아주 천천히 움직일 때나 주차할 때 아주 적합하니까 그렇게 해서 살짝 센서 스위치가 들어가는 톡 치는 이 터치 구간을 좀 활용하시면 좋고요. 부드럽게 멈추실 때도 여기를 한번 톡 치신 다음에 요 스위치에 해당하는 살짝 들어가는 부분을 먼저 잡으신 다음에 밟아주시면 부드럽게 차를 세울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속도를 빠르게 줄이실 때 제가 스펀지 밟듯이 강하게 밟으시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때 이렇게 밟으시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꽉 밟는 겁니다. 자, 쑥 이런 식으로 쑥 이런 식으로 밟는 겁니다. 그리고 작용을 어느 정도 해서 제동이 됐다고 생각하실 때 쓱 이렇게 빼면서 나머지 필요한 제동력만큼을 조절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운전자들은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때 자세부터가 이제 좀 달라요. 보통은 이게 발목만 까딱까딱 하면 안 되고요. 발의 중심을 얹어서 이렇게 필요한데 풀 브레이킹을 통해서 체중을 완전히 실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가장 바람직한데, 그런데 일상적인 운전을 하다 보면은 왜 스티어링 휠도 이런 식으로 뭐 불량하게 아래 이렇게 잡으면서 뭐 이렇게 하시듯 브레이크 페달도 발로 밟으실 때 발목만 까딱까딱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발목만 까딱까딱 하면 필요할 때 체중이 안 실리거든요. 근데 많은 운전자들이 이렇게 운전을 하니까 제조사도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야, 이 발목만 까딱까딱 하는데 시내에서는 발목만 까딱까딱 하더라도 브레이크가 좀 듣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만약에 리니어하게 너무 비율적으로 세팅을 해놨다가 발목만 까딱까딱 해서 브레이크 제대로 듣지 않아가지고 앞에 차 꿍 하고 하면 서로 뭐 사고 낸 사람이 책임을 지긴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메이커 탓을 할 거 아니냐. 브레이크가 왜 이렇게 밀리고 왜 이렇게 형편없냐, 이렇게 욕을 들을 거 아니냐. 그러면 초반에 브레이크 담력이 조금 더 강하게 듣도록 이 이니셜 바이트라는 게 초반에 무는 거예요. 이 로터를 이 패드가 이렇게 양쪽에서 물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니셜 바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좀 강하게 설정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래서 그전에는 막 너무 강하게 설정을 해놔가지고 특히 뭐 K5, K7, K8 예전에 그랬죠. 뭐 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툭 치면 몸이 앞으로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서서히 이런 세팅들이 제조사에서도 이건 정석적이지 않아. 이건 자동차의 기본기에서 이거는 좋은 세팅이 아니야. 엔지니어분들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운전자들이 수준이 올라가서 이걸 서서히 불편해하기 시작합니다. 야, 내가 코너를 이렇게 와인딩을 하면서 브레이크를 비율적으로 조절을 해서 차도 좀 살짝 꼬리도 돌리고 또 이 브레이크의 세밀한 조절로 인해서 속력을 많이 줄이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재밌는 운전을 하고 싶은데 이게 비율적이지 않으니까 이거 어느 장단에 브레이크 페달에 기준을 둬야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짜증을 내니까 야, 이거 좋은 세팅 아니다, 빼자. 그런데 또 이걸 다 빼면 운전자가 다 경험 많은 운전자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뭐 스포츠 주행을 하는 비율보다는 일상적으로 편안하게 이동수단으로 쓰는 운전자가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여전히 그 운전자들은 발목만 까딱까딱 하신단 말이죠, 시내 운전을 하실 때. 그럼 결과적으로 제조사에서도 타협을 해야 되는데 아반떼 N, 코나 N 이런 차들은 이니셜 바이트 넣으면 안 되지. 비율적으로 해. 어차피 이거 짚는 사람들은 기본적인 운동 특성이나 자동차를 어떻게 올바로 조작을 해야 되는지, 파지법, 스티어링 파지법이나 페달을 밟을 때 풀브레이킹 뭐 다 알 거야. 그러니까 비율적으로 해주고, 그리고 일상적인 A2B용 세단, 일상 영역의 SUV, 그리고 이런 고급차들, 편안하게 뭔가 안락하게 다니는 고급차들, 이런 차들은 이니셜 바이트를 약하게 해놓는 것보다는 좀 강하게, 어떤 모델은 강하게 해놓고 어떤 모델은 뭐 살짝 강하게. 그래서
초반에 그런 반응을 조금 작용을 크게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아직은 그렇게 세팅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간혹 가다가 뭐 이니셜 바이트 얘기를 하면서 이니셜 바이트가 강하게 설정이 되지 않은 건 무조건 나쁘다. 그리고 또 비율적인 건 무조건 좋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걸로 오해하시는 분이 계신데, 저희가 볼 때는 이니셜 바이트가 강하지 않은 거, 그리고 아주 비율적으로 브레이크 페달이 세팅되어 있는 거를 굉장히 저희는 선호합니다. 그리고 운전을 조금 의도한 대로 또 스포츠 주행이라든지 정석적인 어떤 운전 패턴에 맞게 차를 조작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이니셜 바이트가 강한 거 싫어해요. 비율적으로 브레이크 담력이 작용하는 거를 매우 선호합니다. 하지만 일반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초반에 강하게 제동력이 작동하지 않으면 불안감을 느끼거나 브레이크가 밀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혹시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브레이크를 풀 브레이킹을 했을 때에 끝까지 유지되는 힘, 브레이크가 작용하는 그 과정, 이런 것들을 한번 경험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매우 중요한 건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때의 그 습관, 조작 방식, 이런 부분에 관심을 이제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브레이크 페달을 처음에 살살 밟다가 필요할 때 압력을 증가시키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처음에 충분히 제동을 하시고 필요한 만큼의 제동력이 확보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될 쯤에서 발을 떼면서 조절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안전하고 가장 정석적인 방법이고, 위급할 때 풀 브레이킹을 통해서 체중을 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습관 사용 패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시동 꺼진다고 해서 브레이크 안 넣는 거 아니에요. 시동이 꺼져도 브레이크는 작동합니다. 뭐가 죽냐면 브레이크 페달을 가볍게 만들어주는 배력 장치만 죽는 겁니다. 스티어링 휠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티어링 휠도 시동이 꺼지더라도 스티어링 휠은 돌아갑니다. 과거 일부 모델이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스티어링 휠을 무리하게 돌리면 잠기는, 그래서 락을 걸어 놓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차 없어요. 지금은 그런 기능을 넣지 않습니다. 시동이 꺼지면 스티어링 휠 잘 돌아가고요, 그리고 브레이크 페달도 잘 작동합니다. 다만 배력 장치, 스티어링 휠은 파워 스티어링 모터가 작동을 하지 않으니까 좀 힘있게 돌려줘야 됩니다. 브레이크도 마찬가지예요. 브레이크도 페달이 딱딱해져요. 안 듣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밟으면 듣습니다. 이 엔지니어들이 가장 최후의 안전 솔루션으로 브레이크를 최상단에 놓습니다. 안 죽게 해놔요. 안 죽어, 그 형은. 안 죽어요, 브레이크는. 브레이크가 죽으면 안전 솔루션 최후의 번호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될 점, 시동이 꺼지더라도 브레이크는 작동합니다. 엔지니어들이 브레이크를 최상단의 안전 솔루션으로 설계를 해놓습니다. 풀 브레이킹 한번 연습 꼭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여동생이나 와이프나 어머니에게도 그러라고 한번 해보시죠. 어디 하실 수 있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저는 훈련도 시켰고요. 같이 풀브레이킹 연습도 했고요. 그리고 운전이 미숙한 초보 운전자나, 그리고 또 위기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가족들에게 가장 먼저 이걸 주지시켜야 됩니다. 운동신경이 좋고 운전 경험이 많은 남성들은 대처를 잘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노약자분들이나 또 운전이 서툰 분들, 체중이 좀 적게 나가는 이런 여성분들은 더 이런 내용들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엔지니어들이 운전자의 모든 유형을 다 연구를 해서요, 어떤 운전자든 신체적으로 아주 크게 어려움이 있는 운전자가 아닌 이상은 뭐 몸무게가 47kg, 48kg 됩니다. 풀브레이킹 됩니다. 다 고려해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 말이 쉽지. 물론 상황에 따라서 당황하고 그러면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목숨을 구하려면 그 어려움을 해내셔야 됩니다. 어렵다고 안 하실 거예요? 말이 쉽다고 해가지고 그냥 브레이크 풀브레이킹 안 하고 시동 꺼졌으니까 그냥 에이 모르겠다, 복불복 운에 맡기자 이러실 겁니까? 뭐라도 하셔야죠.
그 뭐 하셔야 됩니까? 풀브레이킹 하세요. 뭐 댓글 다시고 막 뭐라고 막 신경질 내셔도 괜찮습니다. 싫은 소리 하셔도 돼요. 다 받아들일 테니까 그건 잊지 마세요. 풀브레이킹을 해야 되는구나. 내가 살려면 내 체중을 실어서 온몸을 다해서 차를 멈춰야 되겠구나.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반대하시는 분들도 그건 꼭 기억하셔서 위급한 순간에 여동생, 와이프, 어머니 다 하실 수 있도록 온 가족이 다 한번 시간 내셔가지고 풀브레이킹에 대한 연습 그리고 토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돼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시동이 꺼져도 브레이크는 듣게 돼 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